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1 능률 김성곤. 자, 이번 시간은요 사과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01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사과의 제목을 보시면요 Build a better world라고 돼 있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 라고 돼 있는데, 소제목을 보시니까요 A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라고 돼 있죠. national heritage 하면 이제 그 나라의 유산들, 국가적 유산들, 이제 국보를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 이제 그 나라의 유산들을 프로텍터, 보호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죠. 우리 뭐 문화유산, 뭐 수호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 윤주라고 하는 한 이제 고등학생이 이제 미술관에 다녀와서 쓴 일종의 이제 그 보고 이제 기행 보고서 같은 것에 이제 기행 보고서라고 라는 스타일의 이제 그 지문인데요. 우리나라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미술품과 이제 그에 관련된 이제 이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한 글을 적은 이제 지문입니다. 지문의 분량은 은근히 좀 빡빡하게 많은 편이고 상당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과는 조금 여러분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시면요 본격적인 내용은 본문을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소제목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라고 되어 있게 되겠죠. 즉 우리 문화유산들의 이제 수호자라는 얘기인데, 자, 봅시다. 윤주, a high school student,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이제 고등학교 여학생 이제 고등학교 이제 뭐라 그러죠? 고등학교 학생인 이제 윤주는요. 동격의 콤마가 되겠죠. 얘는요. 윤주가 어디 갔다는 얘기가 되죠? 한국미술관, 한국미술전시관에 갔어요. 그래서 she wrote a report, 이제 보고서를 썼다는 얘기가 되죠. 뭐에 관해서요? About her experience, 뭐냐,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제가 다시 말하면 이제 미술관 가서 이제 본 거 이제 보고서를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하기 위해서요? To share with her class, 그렇죠. 자기 친구들, 반 친구들과 같이 이제 그 공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요. 여기까지는 별거 없어요. 자, 그다음부터 봅시다. 이제 보고서를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last week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selected from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어디 갔다는 얘기 되겠죠? 이제 exhibition of 하면 이제 모모의 전시회를 갔다는 얘기 되겠죠. 모 전시회요 of artwork and ancient items가 됐죠. 예술품과 ancient items 하면 이게 antiques라고 이제 한 단어로 줄일 수 있게 되겠죠. 골동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 작품과 골동품 전시회에 다녀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예술품과 골동품이냐 하면은요, 누구에 의해서 이제 수집된 이제 다시 말하면 셀렉티드 하면 이제 선별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콜렉트가 수집하면 콜렉트 하고 나서 얘는 요러네, 얘는 요러네, 얘는 요러네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다시 선별하는 거를 셀렉트 한다라고 하게 되겠죠. 자, selected from the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이 되겠죠. 즉 간송 이제 예술 박물관 이제 간송 예술관에서 뭐라는 얘기죠? 선별한 그런 이제 이 예술 작품과 골동품 전시회 다녀왔다는 얘기 되겠죠. 이거 selected는 바로 앞에 있는 뭐가 되겠죠? 이 artwork and ancient items를 수식해주는 이제 과거 분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장에서 우리가 이제 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장을 좀 보는 걸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끝에가 ed로 끝난 형태들을 보면은 어느 것이 동사인가를 상당히 좀 찾는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1번을 딱 써보면 이건 구조 분석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해석법이 되겠죠. 이 둘 다를 쓸 수 있으면 되게 좋고 둘 다를 쓸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꼭 구조 분석법으로만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해석법만으로도 찾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먼저 구조 분석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I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뭐 I, my, me 뭐 이런 거 해서 이제 인칭 대명사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이건 주격 인칭 대명사가 되겠죠. 그럼 얘는 주어의 자리에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5천만 국민이란다. 자,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주어 바로 다음에 있는 게 동사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visited라는 말이 동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한 단계 더 뭐라는 얘기냐? 차원을 높여서 얘기를 수준을 높여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인칭 대명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수식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과거 분사는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저는 인칭 대명사가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이라도 아시면 다행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숨 쉬듯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동사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또 하나 알고 있는 건 뭐죠? 한 문장에는 한 개의 동사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디를 방문을 했다, 뭐 이런 것이다. 근데 이거 갑자기 이제 뭐라는 얘기죠? selected, 선별했다라고 하는 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럼 얘도 ed로 끝나니까 이것도 동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마침표가 하나 땅 찍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문장의 개수라고 하는 걸 셀 때는 기본적으로 뭐의 개수를 따지는 것이냐? 마침표의 개수가 곧 문장의 개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절이라는 건 절의 개수는 뭐예요? 절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와 일치하는 겁니다. 절과 문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센텐스와 여러분 클로즈를 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보통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그거 이제 문장이라는 말과 절이라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절대 혼용해서 사용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절은 이제 다시 말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장이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안에 절이라는 것과 구라는 것과 단어라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마침표가 땅 하나 찍혀 있으니까 이건 한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한 문장에 동사가 한 개 들어가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알다시피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기 동사가 있으니까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얘는 동사가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아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도요. 이게 바로 구조 분석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ed로 끝나는데 동사가 아니면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분사가 되는 것이 되겠죠. 분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무슨 성질이죠? 그렇죠. 형용사적인 성질이 있게 되겠죠.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을 하죠? 명사를 수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명사, 우리나라에는 형용사, 우리나라에는 형용사, 이제 영어의 형용사를 우리나라에서는 관형사라고 하게 되겠죠. 우리말의 관형사는 이 명사를 앞에서만 수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어의 형용사는 뭐다? 그렇죠. 뒤에서도 수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얘가 앞에 있는 명사인 얘네들을 수식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해석법으로도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visited 하면 방문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어딜 방문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겠죠. 이거 그럼 내가 방문했다 어디를 exhibition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전시회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이 전시회를 방문했어. 의미상 되게 잘 통하죠. 그럼 이거는 동사라고 하는 거지. visited라는 말이 동사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select라는 말 보도록 하죠. select라고 하는 말, 수집하다, 선별하다. 여러분 수집하고 선별하는 동사는 당연히 동작은 누가 행해야지만 되는 거죠? 사람이 행해야 되지만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 지금 바로 앞에 예를 들어 selected를 예를 들어서 동사라고 했다 치면은 이 앞에 있는 것이 주어라는 얘기인데 이 예술품과 골동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를 수집을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주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앞에 있는 것이 주어는 아니겠구나. 그럼 앞에 있는 것이 주어가 아니니까 얘도 동사는 아니겠구나라고 아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법이라는 것과 해석법을 양쪽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언제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제대로 잘 찾지 못할 때. 언제 여러분이 동사를 제일 못 찾는다라고 했었죠? 끝에가 ed로 끝나는 단어들이 한 문장에 한 두세 개씩 막 이렇게 있을 때 어느 게 동사인지 잘 못 찾을 때라는 얘기죠. 이건 좀 부단히 연습을 하셔야지만 돼요. 한 번에 갑자기 자다 깨어나서 다음날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이건 계속 선생님이 이제 주지를 시켜줄 거예요. 이제 문제를 읽어가면서요. 자,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라고 돼 있죠. 자, 여기도 ed로 끝나는 거, 여기도 ed로 끝나는 거, 여기도 ed로 끝나는 거 쭉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구조 분석법과 해석법이라는 걸 이제 같이 혼용해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the exhibition. 자, 그 전시회는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요. 왠지 말이 되죠. 정보, 그렇죠. 그 정보, 다시 말해서 전시회는 무슨 정보를 담고 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동사가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include 앞에 있는 얘가 얘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include는 뭐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타동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뒤쪽에 information이라고 하는 목적어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건 동사가 맞죠. 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The man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다. Who 주격 관계대명사절로 수식해주고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 안에는 항상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gathered라고 하는 말이 즉 이 who는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가 주어를 대신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주어라는 거네요. 그렇죠? 주어 바로 다음에 뭐 온다고 했었죠? 동사 온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gathered가 동사라고 하는 말은 당연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displayed는 다시 뭐라냐 되죠? 얘가 더 이상 동사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gathered all of the artwork.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지금 마침표가 하나 땅 찍혀 있는 뭐란 얘기가 되겠죠? 문장이죠. 한 문장엔 동사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긴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있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여러분 제가 절이라는 개념과 문장이라는 개념을 바로 직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절의 개수는 여러분 뭐의 개수에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동사의 개수에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include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고 gathered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있죠. 그럼 이거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된 한 개의 문장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절과 절을 뭐죠?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붙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 선생님 이거 관계대명사 아닌가요? 여러분 관계대명사도 접속사의 일종입니다. 접속사가 가장 큰 개념이고 그 이하의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부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은 이제 얘네들 이제 그럼 이게 완전해졌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 완벽하게 이제 분석이 됐죠. 그럼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절에 이끄는 이제 동사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뭐에 대한 정보냐?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냐면요. 어떤 사람?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라고 돼 있죠. 모든 예술품들을 모은 사람인데 어떤 예술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술품인데 displayed there.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예술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해석법으로 따져보면요. 예술품이 막 지가 막 뭘 전시하거나 그런 주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어 동사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전시된이라는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로 수식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죠. 앞에 있었던 selected가 앞에 있는 명사로 수식해 준 것과 마찬가지의 문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 이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곳에 있는 이제 예술품들을 모두 모은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전시회가 포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His name was 뭐라고 되죠? 전형필이죠. 전형필이라고 하는 사람이네. 전형필이라고 하시는 분이네요. But he i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간송이라고 돼 있죠. 자, 그분의 이름은요 전형필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러나 그는요 better known 더 잘 알려져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더 잘 알려져 있다? His pen name. 여러분 펜네임이라고 하는 말 이제 필명이라고 하는데 이 필명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를 건데 여러분 요즘 세대에 따지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 BJ들이 자기 본명 안 쓰고 뭐 BJ 머시기라고 하는 이름 쓰게 되겠죠. 그러한 개념이 필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작가들은 자기 이름 말고도 뭐다? 그렇죠. 이 따로 쓰는 이제 일종의 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걸 필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간송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전형필이라고 하는 분이 간송이라고 하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and lived through a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라고 되어 있죠. 이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냐? He was born into 하면 어디에서 태어나다라는 얘기예요. A rich family in 1906. 1906년에 약간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lived 이제 이제 생을 사셨다는 얘기죠. 언제 through라니까 어디를 거쳐서 다시 말하면 요거 이제 시간 접속사니까 어느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다시 말하면 일제 강점기 동안에 사셨다는 얘기죠. 일제 시대 때 태어나신 분 그렇죠. 일제 시대가 정확히 몇 년부터더라?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일제 시대 마지막이 아마 1900 몇 년에 끝났죠? 45년에 끝났나요? 그렇죠. 맞나? 저도 역사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1945년에 어쨌든 걔네들이 뭐 패망하고 어쨌든 히로시마에 원폭 터뜨려가지고 원폭 떨어져가지고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하고 우리나라 광복이 일어났으니까 그날 이제 끝난 날이 되겠죠. 아마 그게 제 기억으로는 1945년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제가 혹시 잘 못 알고 계시면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건 알아야 돼요. 인간이면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봅시다. 자, at the age of 24. 그다음에 at the age of 하면은 몇 살 때라고 하는 일종의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24살 때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이라고 되죠. inherit라는 말은 상속받다, 물려받다라는 뜻이 되죠. 그럼 물려받다. massive 하면 막대한, 어마무시한 이라죠. 상당히 큰 양을 얘기할 때 우리가 massive라고 얘기를 했죠. fortune 하면 이제 재산을 뜻하겠죠. 되게 아주 어마무시한, 아주 막대한 양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금수저셨네요.
자,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he decided to use the money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Japanese가 되겠죠.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네요. 자,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되겠죠. 신중하게 생각한 after who 뭐에 관해서요. 뭐에 관해서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요. 뭐를 위해서요? For his country가 되겠죠. 그의 나라를 위해서 왜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렇죠? 이분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사셨으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제 강점기 다시 말하면 이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carefully thinking of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신중히 생각해본 후에 he decided 뭐 하기로 결정했다? To use the money 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하려고요?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Japanese가 되겠죠. protect A from B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를 B로부터 지키다라는 얘기죠. 한국의 문화유산을 일본 사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상당히 금수저셨는데 이제 일본 일제 시대 때 이제 이렇게 물려받은 그런 이제 부모님들로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문화재를 보호하겠다라고 사용을 하신 케이스가 되겠죠.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죠, 진짜로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있으면 다 나를 위해서 쓰려고 생각을 하지 이걸 나라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뭘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솔직히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절대 쉬운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this decision was greatly influenced by his mentor Oh Se-chang, who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ad keen insight into Korean art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결정은요, 매우 이제 greatly는 그냥 매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매우 영향을 받았어요. 누구에 의해서? His mentor. 멘토하면 스승님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teacher랑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 멘토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도 멘토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서 여러분 이제 그 대학생 언니 오빠 형들이 이제 여러분들 막 이제 공부하는 거 봐주는 이제 그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오세창이라고 하는 이제 그의 스승에 의해서 매우 영향을 받았던 얘기죠.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요, 라고 해서 자, 여기 콤마 찍고 지금 고유명사 바로 뒤쪽에 콤마 찍고 관계사절이 연결되고 있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여러분 계속적 용법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부연 설명의 일종인데 이럴 때는 그분은 뭐였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쭈르륵 이어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결정은 그의 스승인 이거는 이제 동격의 콤마가 되겠죠. 앞에 있었던 연주 하이스쿨 스튜던트 요거가 마찬가지로서요. 그의 스승인 이제 이 뭐가 되겠죠? 오세창 이라는 얘기죠. 그의 스승인 오세창에 의해서 상당히 영향을 받았는데 그분은요 was an independent activist. independent activist가 뭐 하는 분들이죠? 독립운동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독립운동가였었고 뭐다? had a keen 하면 날카로운 이런 뜻이죠. sharp이라는 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had keen insight into Korean art가 되죠. 한국 예술품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니신 분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통찰력이라고 하는 말을 좀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국어사전에 나오지만 여러분 통찰력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국어 시간에도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되겠죠. 여러분 해설에도 뭐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통찰력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통찰이라고 하는 말 별다른 게 아니라 사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물을 꿰뚫어 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겉과 속에 대한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with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Gansong devoted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old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라고 돼 있죠. 자, 이 모모의 이제 모모를 가지고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모모를 여기서 이제 with는 이제 동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소유라기보다 이제 동반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소유와 동반은 약간 좀 다르죠.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이제 도구로서 이제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이제 내 손발처럼 부려서 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동반은 다시 말하면 그러한 도움으로써 어떤 지도 편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옆에 있음으로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보시는 게 좀 더 낫게 되겠죠. 이제 오스 가이던스 하면 이제 오세창 선생님의 이제 지도와 이제 his own convictions가 되죠. conviction은 이제 신념을 얘기하죠. 그의 이제 아주 강한 신념으로라는 얘기죠. 그의 신념을 동반하여 그의 가장 신념을 가지고 간송이라고 하는 분이요. 간송은 devoted A to B 하면 되겠죠.
devote most of his work하다. most of his fortune이죠. 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뭐라는 얘기죠? 어디에 바쳤다? acquiring 하는데 바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devote A to B 할 때 to는 여러분 전치사의 to입니다. 이거 절대 그냥 to만 보면 그냥 여러분 to 부정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devote A to B의 to는 전치사의 to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니까 뒤쪽에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되겠죠. 명사 같은 애들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동명사 ing를 쓴 케이스예요. 뭐 하는데 전부 다 쏟아 부었다? acquiring, 획득하는데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old books, 오래된 서적이라든가 그림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예술품들을 acquiring, 즉 획득하는데, 즉 수집하는데 그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they represent the Korean spirit, national spirit이라는 얘기죠. 자, consider A, B가 됐죠. These items까지가 A가 되겠고 이제 그 이하가 뭐라는 얘기 되겠죠. and 그러니까 the nation까지가 B가 되겠죠.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오형식 구문이 되겠죠. 즉 A 목적어를 B라는 목적격 보호로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되겠죠. 즉 그는 즉 간송이라는 분은요 이러한 이제 물건들 다시 말하면 그 오른 이제 그 획득하신 이제 수집하신 고서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다른 이런 예술품들을 뭐라고 간주하셨다, 생각하셨다. The pride of nation, the pride of the nation. 그 나라의 자존심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he believed가 되겠죠. 자, considered와 여러분 believed는 뭐다? 그죠, 병렬 구조를 이루겠죠. 뭐라고 생각하냐? Believe that 되겠죠. Believe that.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그렇죠? 그 나라의 그렇죠 뭐야 국가 혼을 상징을 한다, 대표한다라고 여기셨다, 믿으셨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 문장 펼쳐주십니다. 되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without his actions,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taken overseas라고 되겠죠. 자, would have pp 나왔고 without 플러스 without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무조건 바로 보자마자 뭐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생각하셔야 되겠죠. 특수가 without이라고 하는 이제 without 특수가정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즉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어떻게 알고 수 있죠? without 다음에 이 가정법 시제인 즉 would, have pp 즉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pp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의 주절의 시제의 모양이 보고 동사의 모양이 보이고 있으니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돼요. 자, 가정법 과거 이제 가정법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신 친구들한테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릴 텐데. 여러분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100% 순수 암기입니다. 모양 암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림 암기하듯이 다시 말하면 이제 뭐냐 그 특정 동사들의 모양 이제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가정법도 일종의 시제인데요. 동사들의 모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뒤쪽에 이제 주절의 모양을 보니까 would, could, should, might 플러스 have pp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정법 완료이다 라고 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처럼 이런 모양만 딱 보고 나셔도 모양만 딱 보고서 이게 가정법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그 모양을 외우고 계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이 규칙이에요. 시제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해석하면 이게 되죠. Without his actions, 그의 이제 뭐라는 얘기죠? 그의 그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얘기죠. 그의 행동이 과거 사실의 반대를 나타낼 때 우리가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셨죠. 다시 말하면요.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그의 그런 행위가 없었더라면, they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뭐다? 그 예술품들을 얘기를 했죠. 그 예술품들은 would have been destroyed, 파괴되거나 다시 말하면 다 박살나서 없어지거나 take over or taken overseas가 되겠죠. 해외로 방출되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파괴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지는 않았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를 가정해서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게 되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으면은 지금 다 유실되거나 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갔을지도 모를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자, as soon as I walked in,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정선,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겸재라는 얘기죠. 자, as soon as I walked in, 내가 들어가자마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뭐 하자마자라고는 시간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I could not help but admire가 되겠죠. 자, 기본형은 뭐가 되죠?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이 되겠죠. 그렇죠? cannot help 동사 원형은 여러분 쌍벽을 이루는 표현이 뭐죠? 그렇죠. cannot help ing가 있게 되겠죠. 둘은 뜻은 똑같아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 되겠죠. 즉 내가 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 admire, 즉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얘기 되겠죠. 진짜 딱 보고
와 이랬다는 얘기죠. 쩐다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급 이런 되게 좀 뭐냐 좀 격조 있는 이야기를 할 때 쩐다라는 지금 쌍스러운 말을 쓰는 게 좀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겁니다. 자,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 ink and water 하면 이게 수묵화라는 뜻이에요. ink and water paintings by 정선이라고 하는 분의 이제 정선에 의한 이제 정선이 그리신 그죠? 이 그림 이제 수묵화 몇 점을 보고 이제 감탄을 금하지 못할 수 없었다.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정선은 또 어떤 분이 돼요? 이제 콤마 땅 찍고 이제 뭐냐 동격 콤마가 되겠죠. 혹은 부연 설명으로 이건 그냥 부연 설명으로 보셔도 돼요. 부연 설명구. A famous Korean artist가 되겠죠. Also known as 겸재. 또한 겸재로서 알려진 뭐라냐 또 겸재로서 알려진 한국의 이제 유명한 예술가인 정선의 뭐라냐죠 수묵화 몇몇 수묵화 몇몇 정선의 수묵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known as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선이라는 분하고 겸재라고 하는 분은 같은 인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인물 모모로서 알려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같은 대상일 경우에는 as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겸재라는 분이 수묵화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 겸재라는 분이 수묵화 그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수묵화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유로 알려져 있다라고 할 때 뭘 써야 되겠죠? known for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these paintings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학제 정신첩이라는 얘기가 되죠. 학제 정신첩 맞나요? 학제 정신첩 맞네요. 학제 정신첩이라고 불리는 그 뭐냐 앨범에 보관돼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그림첩이네요. 화보집 같은 거가 되겠죠. 자, these paintings were kept 보관돼 있었다 어디에요? In an album이 되겠죠. 어떤 화보집에 보관돼 있었는데 뭐라고 불리는 화보지다? 그렇죠. 학제 정신첩이라 불리는 그런 화보집에 보관돼 있었다는 얘기죠. 자, 콜드 뒤에 나와 있는 요 학제 정신첩이라는 말도 요것도 당연히 뭐가 되겠죠. 그렇죠. 이건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콜 A, B라고 하는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B에 해당하겠죠. A를 B라고 부르다라고 하는 이 오형식 동사의 수동태가 되겠죠. A가 앞으로 넘어가서 A는 B라는 식으로 불린다.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가 되겠죠. 자, 여러분 그 그림 여기서 말한 데이는 그 그림들이 되겠죠. 그 그림들은 depict 묘사합니다. 뭐를요? The beautiful scenery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요. 뭐의 아름다운 경치요? of 금강산 mountain 금강산과 그리고 its 그 금강산의 surrounding area 주변 지역의 뭐라냐 이제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합니다라는 얘기죠. The way Gemje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라고 돼 있죠. 자, the way 해놓고 Gemje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까지가 뭐가 되는 거 되겠죠? 그렇죠. 관계 부사절이 되겠죠. 그렇죠. how는 이때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렇죠. the way만 쓰게 돼야 되겠죠. 여기서는요. 자, the way 이제 뭐냐 겸재가 뭐라냐 했죠? 산과 그 강과 그리고 계곡을 그리는 그러한 방식은 makes them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them은 뭐라냐 되겠죠? 그 산과 계곡과 강과 계곡들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얘네들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것들을 그 산과 계곡과 강들을 look 모호하게 보이게 한다. look very inviting. 되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 라는 되겠죠. inviting이라고 하는 말은 매력적인 눈길을 끄는 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invite의 원래 의미가 뭐죠? 다시 말로 끌어당기다, 다시 말로 불러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관계가 되겠죠. look them, makes them이 되겠죠. 요거는 목적어 그리고 얘가 look이 뭐라냐 했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very inviting이라고 하는 말은 뭐다? 그렇죠. look의 또 뭐란 얘기죠. 얘는 look의 보호입니다. C가 되겠죠. 그냥요. 자, I was shocked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라고 돼 있죠. 난 놀랐어요. 언제 놀랐냐면요. when the museum tour guide가 이제 거기서 이제 관광 안내원이 said that 말했을 때 놀랐다. that이라고 뭐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The album was almost burned가 되겠죠. 그 화보집은 거의 이제 불에 탈 뻔했다는 얘기죠. 뭐로서요? 이제 불쏘시개 용도로서 불에 타서 없어질 뻔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라고 그 뮤지엄 가이드가 그 박물관 가이드가 얘기했을 때 난 놀랐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귀중한 건데 이거 그냥 불쏘시개로 확 태워버리면 좀 그렇죠.
자, fortunately, 다행히도 it was rescued at the last minute and later purchased by 간송. 그렇죠?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가 되겠죠? 그 앨범을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was rescued가 되겠죠? 구조되었다라는 얘기죠. at the last minute 하면 마지막 순간에 다시 말하면 진짜 그렇게 불쏘시개로 그렇게 될 뻔했던 그런 찰나에 어떻게 뭐 구조 뭐냐 그게 발견되었나 봐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구조되었고 나중에 later 나중에 it was purchased가 되겠죠. 이제 rescued와 purchased는 병렬 구조를 이루게 되죠. purchased by 간송에 의해서 구매되었다 하는 얘기 되겠죠. 자,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very sad가 되겠죠. 자, 이 문장은 여러분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일단 knowing that 대절이 어디서부터죠?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까지가 대절이 되겠죠. 즉 knowing이라고 하는 동명사의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that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made me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 feel very sad 아주 슬프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러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난 아주 슬펐다. 이렇게 의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made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이제 사역동사고 me는 이제 목적어가 될 테고 feel이 동사 원형의 뭐가 됐죠? 사역동사이면 목적격 보호이면서 뒤쪽에 있는 sad는 feel의 보호가 되겠죠. 앞에 있었던 용어가 마찬가지예요.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them은 make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look은 뭐가 되겠죠? 사역동사 make와 them의 이제 이 오형식 구조 안에 갇히는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the very inviting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격 보호로 사용된 look의 뭐죠? 보호가 되는 케이스가 되죠.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made me look 되겠죠. made me feel. 그렇죠. 미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feel은 이제 오형식 구조 안에서 있어서의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것이고 뒤쪽에 있는 very sad, sad는 그렇죠. feel의 그렇죠. 형용사 보호가 되겠죠. 그렇죠? 자, 뭐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이제 그림들이 were nearly 거의 그래서 nearly라는 말하고 아까 전에 앞에 있었던 almost라는 말이 이렇게 되죠. 거의 같은 말이에요. nearly turned to ash 거의 재가 될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뭐라는 얘기죠? 나는 아주 슬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나를 아주 슬프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직역하자면요. 자, I'm thankful that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also appreciate them. I'm thankful that 뭐라는 얘기죠? 테디아에 되게 감사함을 느낀다라는 테디아에 되게 감사한다. 이러한 그림들이 are still around가 되겠죠. be around 하면 그냥 존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얘기는 존재하다라는 얘기겠죠. 아직 여전히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뭐 하도록이요. The future generation 우리 미래 다음 세대들이 또한 also appreciate them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서 이제 목적의 so that 구문이 되겠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에 I'm thankful. 난 되게 감사한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오늘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근히 좀 읽기 빡빡한 지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은근히 분량이 좀 적지는 않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지는 않은 아주 은근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지문이기도 하고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구조들이 그냥 수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눈치채지 못할 수 있을 만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모양만 봐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without 가정법 같은 것들이 있게 되겠죠. 특히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지만 되고 오형식 구조라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오형식에 이제 사역 동사를 동반으로 하는 오형식 구조도 있고 동사 자체가 오형식 구조인 거. 아까 전에 consider 같은 거 나왔던 거. 그리고 지금 make 사역 동사는 지금 2번이나 지금 등장을 하고 있게 되겠죠. 오형식 구조는 여러분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항상 여러분 눈여겨서 좀 제대로 보실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 하나 나왔었죠. the way 같은 경우에요. the way 해놓고 완전한 문장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뭐다? 이건 관계부사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